진짜 전문가를 찾는 프로그램 주식 빅리그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은별입니다. 지난주 과도하게 상승했었던 저 PBR 관련 기업들이 오늘 차익 매물로 인해서 강력하게 주저앉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오늘 국내 양시장 모두 다 하락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시장을 그나마 버티게 해줬던 가치주들까지 힘을 쓰지 못하자 양시장이 파랗게 질려 있습니다. 이 시각 국내 시장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양시장 모두 다 0.8% 내외의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유가증권 시장은 개장 직후에 2% 가까운 낙폭이 확인되기도 했었는데요. 현재 구간 아랫꼬리는 달아주고 있습니다. 0.8%까지 낙폭을 만회하면서 2,594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0.7%가량 하락한 808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 대형주가 조금 더 깊게 눌리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 같은 경우에는 1%가 넘는 하락세가 집계됩니다. 수급 상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 살펴보시죠. 오늘 유가증권 시장 기관의 매도가 지금 시장을 누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6,400억 원가량의 물량을 토해내고 있는데 기관계에서도 수급의 동향이 조금 엇갈리고 있습니다.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매수를 하고 있고요. 금융투자가 제조업, 대형주 그리고 전기전자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강하게 물량을 던지고 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후장 들어서 순매수로 돌아선 가운데 대형주는 매수를 하고요. 중소형 개별주를 중심으로는 매도 물량을 출회하고 있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외국인이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 선물 시장에서 순매수를 선택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의 물량을 털어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매매 동향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매도하는 업종도 겹치는 모습입니다. IT와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매도 물량이 강력하게 출회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 특징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신약 개발과 임상 성공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주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두 가지 종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앞타모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유전자 증폭 검사로 폐암 조기 진단 키트, 앞토 디텍트 렁을 활용할 수 있는 신제품 개발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3월까지 식약처로부터 수출 품목 허가를 받을 예정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시장 확장을 할 수 있을 가능성, 그 기대감으로 인해서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했고요. 헬릭스미스 같은 경우 오늘까지 2연상에 돌입했습니다. 지난 2일 중국의 파트너사가 중증 하지 허혈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임상 3상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도출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2거래일 연속 상한가에 안착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캠트로스입니다. 한국 연구진이 트랜스포머와 같은 메타 물질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이 메타 물질은요, 실시간으로 모양이나 성질을 바꿀 수 있는 물질을 뜻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젤리를 위아래로 누르게 되면 양옆으로 퍼지기 마련이죠. 그런데 메타 물질은 위아래로 눌러도 양옆으로 퍼지지 않는 물질입니다. 항공이나 로봇과 같은 첨단 기술 분야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물질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캠트로스 같은 경우에는 이 메타 물질 합성에 사용되는 유기 리간드 양상 공정에 성공했던 모멘텀이 부각을 받으면서 오늘 두 자릿대 강세 흐름 포착되고 있습니다. 16%대 강세 흐름 집계되고 있습니다. 다음 특징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한행컴퍼니가 7천억 원가량의 공개 매수에 나선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8%대 견조한 움직임을 종일 지속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상용 CN인데요. 발행 주식의 20%를 주당 7천 원대에 공개 매수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시장에 주목을 받고 있고 현재 구간에도 견조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 증시는요, 상승을 이끌 만한 그런 뚜렷한 모멘텀이 부재한 가운데 주가가 급격하게 상승한 종목으로는 차익 매도 물량이 또 빠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극심한 가운데 우리 시장,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주식 빅리그를 통해 알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 출발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 레드 전문가와 함께 또 힘차게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주식빈리가 함께해 주신 레드 전문가와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아이고, 여러분들 또 금요일 금방 지나고 오늘 방송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복귀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시장이 좀 어떤 상황입니까? 좀 괜찮으십니까? 아, 괜찮지 않으시겠죠? 저번 주에 제가 금요일날 방송에서 뭐하고 말씀드렸습니까? PBR 관련주들이 이번 주에 조정이 나올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저번 주에 그 PBR 관련주들이 반짝 상승한다고 해가지고 또 이번 주에 PBR 관련주 공략해야지 하고 생각하고 들어가시면은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나운서님, 네.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시장 완전히 뭐 그러니까요. 코스피 쪽에서 코스피가 형이고 코스닥이 통생이에요. 네. 형이 아예 힘은 못 쓰니까 통생도 힘은 못 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갑자기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선생님 저번 주에 좀 매매한 거 있으십니까? 아, 저요? 아니요, 네. 저는 저번 주에는 사지 않았어요. 아, 네. 참 지금은 돌다리 두들기는 사람이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네. 지금 아나운서님의 그 주식 투자 반향이 되게 좋다고 생각드는 건 뭐냐면은 감사합니다. 앞으로 조정이 다가오는 거에 대비한 현금은 없는데요? 아, 현금 없습니까? 물려가지고 그냥 그렇게만 있는 겁니까? 아니, 물려다니 무슨 소리입니까? 아, 네.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조정에 대해서 현금을 어느 정도 좀 아끼고 계시다는 거죠. 네. 어느 정도.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본인 종목이 또 어떤 투자 시장에 신규 자금이 들어올 때까지 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기다리시기 바라고요.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PBR 관련주도 오늘 또 빠졌으니까 내일 또 매수세가 들어오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기술적 반등에 김치국처럼 마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번 주까지는 어느 정도 이 종목 올라갈 것 같은데 하면서 사시는 것도 있겠지만은 어느 정도 손가락을 좀 잠그시고 현금 비중을 좀 더 높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직도 지금 현금의 비중을 확대해야 되는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시장이다라고 현 시장 상황을 평가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우리 시장이 앞으로 본격적인 반등을 할 때 어떻게 대응을 하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 오픈 채팅방 활짝 열려 있습니다. 방송 중에만 노란톡 입장이 가능하신데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해 주시면 노란톡 들어오실 수 있고요. QR코드 스캔 안 되시는 분들께서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가 열려 있습니다. 레드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링크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우리 시장 상황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선생님, 네. 제가 볼 때는요, 솔직히 저는요, 매파적입니다. 저도. 저는 비둘기적인 게 없어요. 매파적인 건데, 여러분들한테도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저는 금리 인하는 어느 정도 이번 3반기는 5월달에 있으면 있는 거지, 5월달 전까지는 계속 박스권 밑에서 시장이 올라가면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올라가고, 또 시장이 떨어지면은 금리 인하 우려감, 금리가 될 수 있으면 안 될 수가 있다. 그 우려감에 계속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못해도 5월 때까지는 난 가치성 투자할 거야. 나는 우량주 이거 투자해서 PER 현식이고 PBI 아닌 PER 현식으로 해가지고 뭐 많이 빠졌으니까 이 종목 공략할래. 우량주 투자할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실 겁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시고 들어가셨지만은 맨날 이웨이비하게 되실 겁니다. 그만큼 시장은 지금 시장 환경에 따라 가지고 상승과 하락을 반복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솔직히 일단 제가 파월 의장 입장이라고 하면은 저는 금리 인하 안 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고용 지표가 예상치보다 상회가 나왔어요. 즉 미국 경기는 GDP도 올라가고 있고 경기 지표들이 탄탄한 상황입니다. 그만큼 경제 상황이 괜찮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금리 인하를 왜 내리겠습니까? 경기 불황체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반대로 미국 시장은 되게 좋은 상황입니다. 경제가 되게 좋은 상황인데 굳이 미국 입장에서는 경기 지표가 좋은데 금리 인하를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수가 있는 그 위험을 감수하고 금리 인하를 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보다 매파적인 부분이 더 많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즉, 지금 경기가 되게 좋아지고 있는데 굳이 금리 인하를 할 필요가 있어? 인플레이션 감수를 하면서 그 비용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금리 인하를 하겠다, 안 하겠다,
이게 중요한 것보다 여러분들이 다음 시장의 조정에 대해서 현금을 좀 준비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저번 주에 미국하고 한국하고 디커플링 형식으로 일어나고 있고, 저번 주 미국에서는 금요일날 미 증시는 상승에 나와도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하락 중이죠. 제가 저번 주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저번 주에 국내 증시는 그냥 PBR 쪽으로 코스피 우량주 쪽으로만 지수를 조절을 해준 것 뿐이지, 그 부분이 이탈이 연속적으로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 시장은 다시 한번 90% 이상 빠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와, 이거 종목 이거 사요? 아, 이거 어때요? 아, 지금 2차전지 또 너무 많이 빠지고 있는데요. 아, 레드님, NNF 지금 14만 원 깨졌는데, 오, 너무 싼데요? 이거 살까요? 이렇게 할 순서가 아니하는 겁니다. 지금은 그것보다 다음 시장, 저는 다음 주에 추석 연휴가 지나고 시장의 기술적 반등에 의해서 상승은 될 수는 있겠지만은 미 증시가 조정이 되면 그때는 국내 증시가 디커플링 형식으로 움직이지 않고, 그때부터는 국내 증시는 또 미 증시에 따라 가지고 하락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실 때, 미 증시 하락해도 내 국내 증시 또 디커플링으로 상승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들 국내 증시 잘 모르시겠습니까? 국내 증시는 되게 예민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따라서 또 하락할 때는 같이 하락해요. 되게 웃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시장 조정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현금 비중을 좀 더 많이 예치금을 모으셨으면 하는 게 오늘 제가 알려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오늘 방송 되게 유익하게 다 준비했거든요. 종목 매수보다는 어떻게 하면 시장이 또 상승할 거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연휴 지나고 나서 이 투자를 더 재밌게 할 수가 있을까, 그 부분을 알려드리려고 왔으니까 오늘 남은 시간 끝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반등할 시장에 대한 대응 방법, 그리고 우리 시장의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눠주셨는데, 우리 시장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는 저희가 잠시 후에 더 디테일하게 자료를 통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이 1시간이 너무나도 짧게 느껴지셔서 아쉬우신 분들을 위해 저희 장중에도 그리고 주말에도 함께 할 수 있는 노란종 오픈 채팅방 입장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 켜신 다음에 QR코드에 대주시면 링크가 하나 뜨는데요. 그 링크 눌러주시면 노란톡으로 입장해 보실 수 있고요. QR코드 인식 안 되시는 분들은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가 열려 있습니다. 레드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중에 다양한 종목 이야기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에 대한 선택은 시청자에게 있다는 점, 신중한 투자해 주셔야 된다는 점 당부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주식비니가 그럼 레드 전문가와 함께 레드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오신 자료를 토대로 우리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도 정말 많은 자료 준비하셨는데. 오늘 엄청나게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방송은 와, 어떤 종목을 살까, 이것보다 어떤 종목이 이 지수를 또 견인해가지고 올라갈까, 그 부분을 주제로 갖고 왔고요. 그리고 우리가 연휴 끝나고 나면은 어떤 방식으로 통해가지고 투자를 해야 하는지, 그 부분은 제가 다 준비해 왔습니다. 여러분들, 저번에 제가 또 말씀드렸죠. 그동안 방송을 통해서 계속 말씀드린 게 뭡니까? 저는 어떤 종목을 사가지고 이게 좋아요. 이게
이거 몇십 프로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송보다는 저는 첫 번째는 그건 두 번째라고 생각하고요. 저의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돈 잃지 않게 만들어드리는 게 제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 방송을 통해 가지고 어떤 종목을 남발을 하는 것보다 올라갈 종목만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시장 안 좋을 때는 여러분들한테 방송을 통해 가지고 리스크를 방지시켜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리스크 방지시켜 드리고 돈을 쫓아가는 매매가 아닌 돈이 쫓아오는 매매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얘들의 키워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뿅! 자, 일단 저의 키워드입니다. 조기 금리 인하는 기대감은 일단 차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섣부른 판단은 앞으로 시장이 금리 인하 기대감엔 상승이 될 수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착각이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번 주 금요일에 미국의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뛰어넘는 거로 크게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향후 혼조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고용지표가 많으면 많을수록 노동자들이 증가가 되면 될수록 임금 상승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금리 인상 우려감이 더 늘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2월달에 이게 문제예요. 1월달은 그나마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금리 인하 기대감에 미증시가 상승했다는 것보다 저는 2월달에는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을 통해 가지고 올렸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월달에는 이제 메타, 아마존이 마지막으로 발표를 한 상황이고 지금 현재 엔비디아가 남아있기는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 하나로만 지금 미증시 올리기에는 좀 문제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빅테크 기업들의 그 모멘텀이 2월달에는 또 없다는 게 문제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 상황에서는 현 금리 수준, 미국이 지금 5.65 정도인데 지금 금리 인하 솔직히 안 내어도 미국은 경제가 탄탄합니다. 탄탄해요. 경제가 탄탄한데 굳이 금리 인하를 연준에서 인플레이션을 위험을 감수하면서 금리 인하를 내릴까? 저는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2월달도 어느 정도 한정하에 종목을 매수하면서 수익을 창출하겠지만은 그렇게 종목을 많이 사시는 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자, 일단 미국은 지금 현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일단 고용지표도 탄탄하게 나오고 있고요. 소비지표도 탄탄하게 나오고 있고 CPI도 탄탄하게 나오고 있고 뭐 이거 지표가 탄탄하지 않아야 금리 인하 기대감이 계속 생길 텐데 이거 다 강하게 나오고 있어요. 다 강하게 나온다는 말은 즉 뭐겠습니까? 미국 경제가 그만큼 좋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둘기는 실종이 된 상황이에요. 비둘기적인 게 나와야 하는데 비둘기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비둘기를 찾아볼 수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이 매파만 지금 파월 의장 어깨에 올라가 있지 않겠습니까? 길거리 어디 돌아다니 보세요. 비둘기 진짜 안 보여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비둘기적인 발언이 나왔는데 지금 그 상황이 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연준 의원 입장에서는 지표는 탄탄한 상황인데 굳이 인플레이션을 감수하면서 금리 인하를 할까요?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월 달에는 금리 인하가 안 나온다는 게 제 생각이었고 그동안 반성을 통해서 말씀드렸죠.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아무리 형성이 되더라도 안 되더라도 어차피 이번 연준에서는 이번 연내 금리 인하는 어차피 연내에는 할 것이다. 그 얘기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시장이 좀 더 좋아지긴 할 겁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 시장은 계속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이 맨날 상승만 있다는 것보다는 조정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지금 시장은 금리 부분에 제일 취약한 거 아시죠? 이 금리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늘 저평가 관련주들이 다 빠졌으니까 내일 또 상승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가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금리 부분에만 제일 먼저 신경을 쓰고 지금은 잠깐 신중하게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종목을 신규 매수 하시는 것보다 개별 보유 종목을 체크하면서 시장 반등할 때 약보합, 약수익, 약손절하면서 현금을 준비하는 거겠죠? 네, 내가 갖고 있는 보유 계좌에 있는 종목들이 상승을 할 때마다 수익실을 하면서 현금 비중을 아직은 확보를 해 나아가야 할 때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이 부재한 게 그게 가장 중요한 이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미국은 언제쯤 금리 인하를 하고 우리는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야기 이어서 나눠보겠습니다. 저희가 1시간 동안 최대한 다양한 이야기와 정보를 알려드리는데 시간이 너무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전문가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너무 아쉽고 짧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노란톡 오픈 채팅방을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해 주시면 노란톡에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인식 안 되시는 분들께서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가 열려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레드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레드 전문가님과 함께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나운서님, 네. 이번에 미증 씨가 2월달에 최고점을 또 한 번 돌파할 거라고 좀 생각하십니까? 모멘텀을 좀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기는 그쵸. 해요. 그렇죠. 근데 네, 실적은 다 발표가 되고 실적은 있고. 또 다 발표가 네. 됐고 또 2월달에 또 상승하면은 엔비디아가 있었는데 네. 엔비디아가 그 실적 발표 전까지는 또 시간이 많이 걸린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실적 발표 전까지 또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정에 따라서 또 국내 증시는 또 그 하락에 맞춰가지고 또 같이 떨어질 수가 있겠죠. 네.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금 미증시가 최고점에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미증시의 이 지수를 저항을 뚫어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게 되려면은 금리 인하가 돼야 하는데 근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동안 미국은 빅테크 기업들 실적으로만 올라간 것뿐이고 그 추후에 또 이 저항을 뚫어가야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자,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자, 즉 그 말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시장이 올라가면은 더 안 좋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나스닥 같은 경우는 양호한 이 아마존하고 메타가 20% 이상 급등하면서 이 4분기의 실적 기대감은 미증시가 상승이 되었습니다. 금리 인하가 탄력이 떨어졌는데도요. 고용지표가 떨어졌는데도. 그렇다고 하면은 지난주 금요일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지난주 금요일날 메탈을 올린 것뿐 이제 조정도 준비해야 한다는 거죠. 즉 나스닥하고 S&P 500이 그 주가는 미리 선반영이라고 하죠. 미리 그동안 금리 인하 기대감도 형성이 됐었을 거고 이 시적 기대감이 계속 형성이 되면서 계속 고점에 올라갔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국내 증시도 같이 미증시하고 또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커요. 그동안 미증시는 계속 올라갔지만은 국내 증시하고 또 디커플링 형식이고 미증시가 하락할 때는 국내 증시가 올라갔어요. 왜? PBR 관련주들이 저번 주에 우량주를 지수를 견인하면서 올라갔으니까요. 그리고 PBR는 잠깐 반짝하는 것뿐이고 추후 또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제가 방송 통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PBR 관련주들이 또 빠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현대차는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차는 실적도 좋게 나오고 배당 금액도 크게 나오기 때문에 이 기대감이 계속 형성이 되면서 오늘까지 급등하는 모습인데 그렇다고 해서 현대차 더 내일도 올라가겠네, 내일 모레도 더 올라가겠네 생각하시고 이걸 또 투자로 임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미증시가 최고점을 뚫고 가기 위해서는 2월달에 모멘텀이 필요합니다. 근데 모멘텀이 필요한 거 봤자 금리 인하밖에 없어요. 근데 금리 인하 기대감도 없고 빅테크 시적 기대감도 없고 뭐 바이든 대통령 지금 트럼프 대통령한테 밀리고 있어가지고 지금 또 시장에 호재를 줄 수 있는 만한 요소도 있었는데 그것도 없고 뭐 올라갈 게 없잖아요,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내 증시는 국내 증시만의 모멘텀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 미증시가 떨어질 때쯤이다. 그리고 국내 증시도 떨어질 때쯤이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또 연휴 전이다. 여러분들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면접 때 가셔가지고 손자 돈 주고 해야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물가도 엄청 많이 올라가지고 선생님 바나나가 엄청 많이 올라갔어요. 얼마요? 몰라요. 와이프가 물어보더라고요. 툭치고 들어와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하겠어요. 그리고 딸기도 많이 올라갔어요. 딸기도 많이 올라가가지고 이거 물가가 엄청나게 상승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맞아요. 근데 지금 차이상도 지내야 하는데 네. 이거 물가가 올라간 상황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그거 사려면 주식에서 또 돈을 빼야 돼요. 맞습니다. 그렇죠. 애들 손자들도 용돈도 줘야하고 안 그렇습니까? 제사상도 차리셔야 되고. 네, 저희 어머니도 지금 빼고 있어요. 주식 자금에서. PBR 관련주 내가 저번에 레드야 많이 수익 먹었는데 이번에 해가지고 이번에 윤호 되고 우리 아들 이름이 윤호거든요. 네. 윤호 되고 오면은 엄마가 돈 좀 준비하고 있어야겠다.
아니 엄마 내가 입금할게. 아니다 안 돼. 그래도 자식들한테 이렇게 하겠냐 하면서 주식 자금에서 이렇게 빼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란 말이에요. 네. 즉 우리 어머니만 그렇겠냐 이거예요.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 자금이 계속 이탈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시장 환경이 안 좋은 상황에서 굳이 투자할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시장 조정에 대한 거를 준비하려면 여러분들은 지금 계속 현금을 만들어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메이저 수급이 들어올 만한 모멘텀이 부재한 가운데 설 연휴를 앞두고 개인 투자분들도 이 장기적으로 주식시장이 쉬기 때문에 현금 확보를 어느 때보다 좀 활발하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부재하고 이제는 하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조금 열거해주고 있는데요. 시장의 불확실성이 좀 산존하는 가운데 우리가 또 설 연휴 이후에 또 어떻게 좀 시장 접근을 해야 될지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국내 증시가 미증시를 따라가게 된다면 불확실성과 변동성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시장에 대한 이야기 설에도 전문가님께서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또 시장 정리를 해주십니다. 나는 설에 좀 공부를 하고 싶다 하신 분들 노란톡 오픈 채팅방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를 스캔해주시면 노란톡 들어오실 수 있고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레드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링크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제가 제 마음대로 설 연휴에도 전문가님께서 노란톡에서 열심히 시장 브리핑 해주실 거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시청자님들께. 맨날 그 주말마다 브리핑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주말에 우리 꼬운배 하나 이런 얘기 방송에서 하셨지. 또 해야겠구나. 귀찮아 죽겠는데 계속 브리핑해요, 주말마다. 여러분들 주말마다 계속 브리핑 해드리고 마침 제가 조사받는 것처럼 키보드 맨날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시장에 대해서 저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역시 맨날 공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자리에 나온다고 해서 전문가가 정말 대단한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그만큼 뭐겠냐,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저 역시 공부를 진짜 많이 한다는 거예요. 공부 안 하고 쉽게 수익을 보려고만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기 그 강원도에 강원랜드 있거든요. 거기 가서 롤렛 던지시기 바랍니다. 공부를 하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공부하려면 좀 어떻게 해야 돼요, 전문가님? 공부하려면은 근데 그냥 공부하세요 이러면 어떻게 공부합니까, 개인 투자분들이? 그러면은 그냥 내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 모든 건 다 알려드릴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계속 알려드리거든요. 손가락, 장가락. 그리고 여러분들 나중에 먼 미래에 여러분들이 시장 떨어질 때 웃고 싶으면은 이 손가락을 지켜야 한다. 근데 지키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없을 거예요. 쉽지 않죠. 맨날 그러고 나서 시장 떨어지면 그때 레드님 말씀은 몰랐는데 지금 이제서야 좀 알 것 같습니다. 맨날 이제서야 한대요. 맨날 시장 떨어지면은 맨날 이제서야 한대요. 여러분들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시면 안 돼요. 투자는 돈이 달려있기 때문에 더 조심하셔야 돼요. 똑같은 방법을 실수하지 않게 만들 테니까 그 부분은 고치고 싶으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에 입장하시든지 마시든지 마음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그리고 시장이 왜 또 앞으로 피곤해질 수밖에 없는지 그 다음 장면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뿅! 자, 이제 실전 이제 끝났어요. 이제 꽃기 이제 그만 걸으셔야 합니다. 꽃기 그만 걸으시고요. 이제 과연 미 증시가 고점을 뚫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저는 고점을 뚫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국 월가도 그렇고 한국 경제방송도 그렇고 이 종목이 여기서 딱딱 수급이 들어오면은 이 종목이 2영상, 3영상 터질 겁니다. 이 방송 자료화면 제가 3주 전에 얘기했습니다. 보통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종목 100개 중에 100개를 얘기하고 그 중에서 하나가 나오면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 여러분들도 아시죠? 거기에 혹하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투자 금액을 이렇게 없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이유를 말씀드린 거고 지금 이제까지 빅테크 기업 위주로만 시적 위주로만 상승한 지수가 솔직히 금리 인하 때문에 상승했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빅테크 시적 때문에 미국이 그만큼 많이 올라간 것만큼 지금 상황보다 더 위에 올라갈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국내 증시는 PBR 우량주들이 계속 이탈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수급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번 주 내일은 기술적 반등이 올라가겠네요. 근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이 맨날 주식에 속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맨날 주식에 변명되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욕심을 맨날 삼는데 그 이유가 기술적 반등 때문입니다. 기술적 반등에 속았고 기술적 반등에 배신감 받았고
기술적 반등에 의해서 시장이 앞으로 상승할 줄 알고 매수를 했는데 다음날 꺾이는 거야. 그러면 즉 뭐냐? 기술적 반등은 그냥 즉 반등일 뿐이고 추후 시장이 상승할 때 내일 상승하더라도 내일 모레 조금 연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이 신규 자금이 올 때까지만 좀 기다리면 괜찮은데 그 부분을 여러분들은 기다리지도 못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계좌에 돈 누가 훔쳐가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들은 왜 이렇게 급하십니까? 왜 이렇게 급하세요? 뭐 맨날 투자해야 돼요? 맨날 매매해야 합니까?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 저는 어떤 종목 이 단타해가지고 이렇게 매매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니시면서 쉬는 시간에 그냥 1분 만에 매수했다가 매도하고 수익 나신 그것만 얘기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나머지 분들은 다 본업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교육을 시키냐면 다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육을 통해서 수익을 드리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오시든지 마시든지 마음대로 하시고요. 자,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자, 굳이 금리 인하할 필요가 없어요. 뭐 PBR 그냥 반짝반짝 한 것뿐이에요. 반짝반짝 했으니까 또 이제 반짝반짝 내려와야겠죠, 여러분들. 반짝반짝 오늘 시장 떨어지는 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시청자분들 저한테 이런 얘기 할 거예요. 야, 이 자식아 시장 떨어지는데 뭐가 좋은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떨어져야죠. 이번 주 떨어져야 다음 주에 반등이 있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말대로 맨날 시장이 상승할 거였으면은 나중에 그만큼 또 시장이 더 많이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번 주에 PBR 우량주들이 움직이니까 오늘 또 PBR 관련주들이 빠지니까 저번 주 금요일에 매수한 분들은 여기 있는 것처럼 표정 이거하고 똑같이 내시면서 뭐야 시장 왜 이래? 와 시장 또 빠지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있겠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실 때가 아니고 내가 시장이 이게 PBR 우량주가 한번 반짝했다고 해서 또 들어가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저번 주에 여러분들이 들어간 거는 그냥 분석하고 시장 상황을 파악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PBR 우량주 또 상승하겠구나. 본인 욕심 때문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현재 본인 계좌가 빠지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고 있겠습니까? 지금 집에서 어떻게 하고 계시겠어요? 일어나서 폰을 보기도 두렵고 나 좀 내버려둬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겁니다. 안원사님 네. 오늘 우리 삼촌도 또 오랜만에 전화 오셨어요. 네. 삼촌이 저번에 내가 오늘 두산을 샀는데 난 두산 4% 정도 올라갔어. 안 돼. 삼촌 안 돼요. 두산 사시면 안 돼요. 두산 사지 마시고 일단 수익이 나시면 빼세요. 네. 삼촌 빼시고 그거 숙모하고 맛있는 거 사드세요. 뭔 소리야. 다음 주에도 더 올라가게 생겼는데. 근데 지금 결국 어떻게 되신지 아십니까? 아까 오전에 전화했거든요. 삼촌 뭐 하세요? 하니까 주가 안 본다. 그럼 뭐 하세요? 큐 따고 있다. 큐만 따고 계세요 지금. 그 정도예요 여러분들. 그만큼 시장의 변동성이 빠르다는 겁니다. 빠르고 이 빠른 거에 적응을 하려면은 우리는 될 수 있으면은 현금 매매를 어느 정도 안 하고 현금 아껴뒀다가 시장에 신규 자금 들어올 때 그때 매매를 해야 한다는 거죠. 저 역시 노안톡방에서 이 부분을 준비하고 있으니 제가 다음에 공략할 종목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만 저하고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이 지금 굳이 금리 인하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지속적으로 언급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로 인해서 오늘 PBR 관련 기업들 차익 매도로 인해서 급격하게 밀리고 있고 지수 함께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그렇다면 설 연휴가 지나고 나서 어떠한 섹터들이 우리 시장을 이끌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방송 시간 외에 전문가님과 소통하고 싶으신 분들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해 주시길 바랍니다. 휴대전화 카메라 켜신 다음에 QR코드 스캔해 주시면 노란톡 입장 가능하시고요. 인식 안 되시는 분들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레드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함께할 수 있는 링크 저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번에 그렇다면 우리 시장이 상승하려면 어떠한 섹터가 올라야 될까요? 반도체? 반도체보다 2차 전지가 상승해요. 2차 전지.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선생님? 저는 2차 전지가 상승해야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2차 전지 종목 안 들어갈 거예요. 그래요? 네. 그냥 즉 오늘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어차피 지수를 지금 견인시켜서 상승을 시켜야 하는 거는 그동안 제일 많이 빠진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2차 전지예요.
저는 지금 2차 전지가 그냥 지수를 견인하는 도구로만 생각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동안 많이 빠졌으니까. 아, 그동안 기술적 반등으로 상승할 거니까. 아, 그동안 테슬라가 많이 빠졌으니까 테슬라가 그동안 많이 빠진 만큼 저가 매수세가 올라오겠지. 이런 생각으로 안이하게 2차 전지에 들어갈 생각은 없습니다. 근데 오늘 방송 통해서는 2차 전지 지수가 견인해야 지수도 올라갈 수 있다. 이 부분을 오늘 설명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2차 전지 오늘 에코프로 그다음에 포스코그로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은 이 방송을 보시고 조금 위안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자, 일단 지금 지수 견인은 2차 전지 상승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제가 노안톡방에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계속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2월 7일이나 에코그룹의 실적이 다 발표가 된다고요. 그때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HNT, 그다음에 에코프로 머티니어즈, 에코그룹에 대한 실적 발표가 다 한꺼번에 나온 날입니다. 그때 시장이 죽을 수도 있고, 그때 시장이 상승할 수도 있죠.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어차피 남들 다 알고 있어요. 2차 전지 실적이 좋게 안 나올 거라는 건 미리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동안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뭐라고 말씀드렸죠? 2차 전지가 오히려 실적이 안 좋게 나오고 나서 이 부분은 시장은 악재 해소로 평가할 것이고, 그리고 바닥이 하는 기대감이 형성이 시켜가지고 단기 바닥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전에 우리 NNF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NNF 2차적으로 전략적으로 매수할 때 매수하고 나서 5% 이상 상승됐다가 다음날 갑자기 실적이 2,500억이 적자가 나왔어요. 하지만은 저는 이 부분은 불확실성 해소하고 미리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고, 그 다음날 10% 이상 급등해가지고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거하고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BM하고 에코프로 지금 60만 원대 아니면 80만 원대 갖고 계신 분들 분명히 있으실 텐데,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쪽 기업들이 못 파서 손해보는 건 아닙니다. 매출은 나올 겁니다. 하지만 영업이익이 떨어졌다. 이렇게만 나올 거예요. 근데 이 2차 전지 그룹들이 실적이 안 좋게 나오는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많이 확보해놓은 리튬, 이 리튬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재고로 인해서 손해가 봤다. 이용 방식으로만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즉 이 부분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미리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 이 부분이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로 상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수도 반등을 할 거고요. 어차피 실적이 대부분 재고에 따라 가지고 이 리튬 가격이 그동안 상승했던 그러니까 리튬 가격이 지금 10,000원인데, 이 기업들은 예전에 리튬 가격이 5만 원, 7만 원대 산 거예요. 즉 여러분들은 주가를 고점에 사가지고 실망이지만, 이 기업들은 리튬이 고가일 때 사가지고 그 부분이 자연스럽게 영업이익이 토해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히려 실적 발표가 나오면은 해소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전국의 동학 개미 운동이 다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2차 전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될 거고, 단기성 바닥 기대감은 매수세가 유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어차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저는 2차 전지 종목은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저는 반도체 AI로 들어갈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이 시장이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 없이 뭐가 있다? 2차 전지가 상승해야 시장이 상승되는 거죠. 그만큼 2차 전지가 또 우량주 위주로 상승이 돼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오치 실적 발표 후에 에코프로가 어느 정도 상승이 나와야 이 전국에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다 달려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이오치라고 하면은 한 내일모레밖에 안 남았거든요, 여러분들. 내일까지 시장이 이 종목들이 조정이 돼야 돼요. 우량주들이. 조정이 돼야 실적 발표 후 오히려 상승이 나올 거고요. 만약에 2차 전지 종목이 내일 상승이 나온다고 하면은 오히려 이 부분이 선반영이 돼가지고 실적 발표 후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가 내일 어느 정도 떨어지길 바라야 하고, 만약에 2차 전지가 내일 떨어지고 실적 발표 후에 불확실성 해소로 상승된다고 하면 이제부터 그때부터 외국인들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뭐 예를 들면은 뭐 남편 몰래 HAB 갖고 있다가 팔다가 이게 매수세가 유입될 수가 있고, 그리고 뭐 반도체 AI 갖고 있다가 남편 몰래 아내 몰래 반도체 AI 갖고 있다가 이거 팔고 2차 전지 쪽으로 또 들어갈 수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수급들이 다 올 수가 있고, 스탈론까지 또 국내 기관 다 여러 가지 매수세가 유입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가
이 지수를 견인한 것으로 보니 미증시가 조정돼도 아무 걱정 안 하셔도 좋습니다. 네, 최근에 많이 하락했던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과대 낙폭에 따른 저가 매수세가 유입돼서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이 반등을 할 것이다. 그리고 국내 증시도 2로 이내에 상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과연 시장은 전문가님의 말씀처럼 흘러갈 수 있을지 이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방송 중에 최대한 알찬 이야기 전달해 드리려고 많은 이야기 준비했는데 시간이 너무 한정적입니다. 1시간 동안 진행된 방송 시간이 이제 9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방송 시간 외에도 전문가님과 함께 소통하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셔서 전문가님과 방송 시간 외에도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해 주시면 노란톡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인식 안 되시는 분들께서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가 열려 있습니다. 레드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과 계속해서 시장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인데 진짜 이 시장은 또 어떻게 헤쳐나갈지 아까 2차 전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추가적인 부분도 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일단은 이 금리 부분도 이슈도 없고 기술주 이제 이슈도 없어요. 이제 PBR도 어느 정도 차익 중이고. 근데 이 국내 시장에 이제 또 이번 주에는 까치가 오게 생겼어요. 비둘기가 와야 하는데 까치가 오게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안 그래도 매파가 너무 많아가지고 매파적인 새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골치도 아파 죽겠는데 비둘기는 보이지도 않고 또 면제이 다가와가지고 까치가 오게 생겼단 말이에요, 국내 시장은. 그렇기 때문에 국내 시장은 또 까치에 대해서 대비해야죠. 까치가 왜 보급 갖다 주는 새잖아요. 네. 근데 주식시장에서는 까치가 보급 갖고 오는 것보다 관만 자세히 또 만들게 해주는 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까치에 대해서도 준비하셔야 합니다. 자,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자,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여러분들 이번 주는 저는 솔직히 저도 매매 안 할 겁니다. 매매 안 할 거고요. 그리고 우리 노안톡방에 계신 분들한테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이번 주에는 그냥 시장 그냥 현금만 챙겨놔야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가 증시 가이드를 좀 잡아드리자면 지금 기술적 반등이 때 속지 마세요. 기술적 반등이 때 사면은 여기에 상승에 대한 의미를 되게 많이 두십니다. 만약에 다음날 그 종목을 사시더라도 더 올라가면은 대박이고 떨어지면은 이거 완전 손절이거든요. 완전히 내가 대응할 수 없을 만큼 빠지는 것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은 지금 기술적 반등이 상승에 대한 의미 안 두셨으면 좋겠고요. 보통 대부분 이렇게 보시면은 이 빰 자국 있잖아요. 뒤통수 맞는 경우도 있고 시장에 빰 맞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대부분 기술적 반등에 속으시니까 이 빰도 안 맞고 싶고 뒤통수도 안 맞고 싶으시면은 웬만하면은 현금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그리고 또 빰을 또 두 번째 맞을 수 있는 경우도 또 있어요. 이게 또 시장에 계속 빠지면은 본인 개별 종목을 계속 추가 매수 하겠죠. 보통 시장 상황을 파악하고 추가 매수를 해서 편단가 조절을 해야 하는데 본인 종목이 5% 떠지면은 초조하고 10%가 떠지면은 매우 불안하고 15%가 떠지면은 멘붕이 오고 30% 정도가 떠지면은 그때부터는 손을 놓습니다. 본인 개별 종목을. 지금 그런 상황으로 오면 안 돼요. 그런 상황 오면 안 되고 보통 대부분 주식하시는 분들이 작은 금액으로 시작했다가 추가 매수만 증가가 돼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1억을 어떻게 만들 수가 있어요? 아, 2억이면은 1억을 만들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빰 맞겠죠. 또 속았죠. 또 속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지금 시장은 되게 만만하게 보셔서는 안 됩니다. 어차피 미국에서도 금리 인하 낼 필요도 없고요. 경기 지표가 그렇게 좋은데 추가 부양책을 낼 필요가 있을까요? 인플레이션 감소하면서 그 필요도 없고 비테크 시쪽도 안 좋은데 뭐하러 금리 인하를 할까요? 그리고 2호따의 비테크 시쪽도 엔비디아밖에 없는데 뭐하러 지금 미증시가 고점에서 언제 수도꼭지가 터져가지고 빠질지 모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투자하고 싶으세요? 아, 안 돼. 자,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자, 이렇게 되면 혼자 추가 매수를 계속하는 악순환이 반복이 될 수밖에 없고요. 시장이 좋지 않을 때는 도발 이슈로 갑자기 앉아있다가도 이거 왜 상승하지? 번쩍하면서 상승하는 종목들이 되게 많아요. 이런 종목들을 매수할 때는 푸른전투은행이나 뭐 CCS, 오늘 초전도체 관련주가 상승이 되었죠. 그리고 뭐 품절주 위주로 상승할 때 이거는 솔직히 시장이 안 좋을 때 상승하는 거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또 돌발 상황일 때도 상승하는 종목들입니다. 여기에 개인 투자자분들은 대부분 부럽다 나도 저거 살까? 지금 있는 종목 손절하고
저거 살까? 이렇게 하고 또 샀다가 다음날 시장이 좋아지면은 또 돌발 상황을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피곤한 매매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게 버신 돈이잖아요.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제일 중요한 거는 저점을 기다리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장은 금리 인하가 어느 정도 확전적 요소일 때, 금리 인하일 때 저는 될 수 있으면 장기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장이 좋을 때는 신규 자금은 유입됩니다. 하지만 장이 좋지 않을 때는 관망 혹은 이탈이 되죠. 이럴 때 추격 매수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조소처럼 거꾸로 매달리는 거예요. 물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피곤한 상황 오지 않도록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저하고 하실 분들만, 저하고 같이 하실 분들만 노란톡방에 입장하시든지 마시든지 마음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전문가님께서 2차 전지가 시장을 이끌 거지만 2차 전지를 들어가진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섹터 좀 눈여겨보고 계세요? 아, 이럴 때 또 타이밍을 또 최근으로 또 들어오시네. 툭 치고 들어오시네. 네. 저는 반도체 AI 쪽으로 들어갈 거예요. 반도체요? 네. 아까 제가 먼저 얘기할 때 반도체 AI도 사지 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거는 저의 여러분들한테 추파춥스를 던진 거고요. 추팝춥스를 던진 게 뭐예요? 마음 설레게 해놓고서는 매매 안 하는. 그게 무슨 추파추스 옛날 연애할 때는 이게 무슨 관념인 줄 알았는데 이제 결혼하고 나서는 추파추스 그 관념이 사라져가지고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겠네요. 근데 개인 투자자들한테 추파추스로 이렇게 사탕을 주지만은 이 사탕 속에서도 반도체 AI 중에서도 파생 상품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 파생 상품으로 저는 들어갈 예정이고요. 네. 지금 우리 PD님 또 바로 준비하셨네. 또 아이씨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안에 종목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저번 주 금요일날 얘기한 파도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거는 노란톡방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전문가님과 함께 우리 시장이 상승하기 위해서 어떠한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그리고 수익을 더 좋게 내기 위해서, 손실을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이 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지셨고 아쉬우신 분들은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설이 지나고 나서의 추가로 상승할 섹터로 반도체 AI 관련 섹터를 꼽아주셨는데, 그 가운데서도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보고 계시는지는 노란톡에서 공개됩니다. 화면에 보이는 QR코드에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해 주시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가능하신데요. QR코드 인식 잘 안 되시는 분들께서는 샵 3772번이 열려 있습니다. 레드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레드님과 함께 이야기하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신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주식빈익을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마감장까지 이데일리 TV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